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강원대학의 홍영덕입니다.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첫 휴일을 보내면서 후보자들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지지 후보자를 결정하셨습니까? 6월 4일 투표일까지는 이제 9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신 유권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천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화천군수 후보자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KBS가 진행하고 MBC가 동시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입니다. 최문순 새누리당 후보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순서와 자리 배치 그리고 앞으로의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정해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제시되는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천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유권자들께서 이 토론회를 지켜보고 계시니 후보자들께서는 공정하고 건전한 정책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후보자로부터 기조 연설을 듣는 것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왜 화천 군수가 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중심으로 1분 30초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재원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이재원입니다. 근본 군수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화천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중요한 선거가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 군의 부채는 작년 말로 117억 원입니다. 군민 1인당 빚이 약 50억 원 정도 됩니다. 인접 양구만 보더라도 부채가 없습니다. 둘째, 재정자립도는 7.1%입니다. 강원도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산천어 축제 등 전국 지명도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통해 군민의 살림살이는 나아졌습니까? 춘천시가 경제적 과실을 다 가져가는 것 아니지요. 셋째, 군수 일체제 12년 장기 집권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군수만 쳐다보는 공무원 사회는 적지 않은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고 국민을 소외시켰습니다. 저 이재원이 화천의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봉사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겠습니다. 군림하고 지시하는 리더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기존의 관행과 구태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비로소 화천의 미래는 열릴 것입니다. 군민이 주인되는 변화를 용기 있게 이끌어내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진실을 믿습니다. 네, 최문순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화천구민 여러분, 새누리당 화천군수 후보 기호 1번 최문순 인사드립니다. 어제 비가 오긴 했습니다만은 좀 더 많이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가물었습니다. 화천읍 대일이나 하남면 원천리, 상서면 노동리 같은 데는 간이 상수도 수원지가 말라서 먹을 물도 없고 씻지도 못하시고, 상서면 산양리나 봉오리, 다목리 그리고 사창리에 점점 늘어나는 빈 점포와 개전 휴업 상태의 한가한 상가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화천서 태어나고 화천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화천에서 구급 공무원서부터 시작해서 36년간 부군수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천을 잘 압니다. 화천의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도 잘 압니다. 그것을 풀어갈 방법도 잘 압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 슬플 때 울고, 여러분과 함께 기쁠 때 웃는 일들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문순이 되겠습니다. 화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마의 각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접경 지역입니다. 현재 화천군의 인구가 2만 5천 명 정도 되지만 이보다 더 많은 군 장병이 이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장병들의 활동 여부에 따라서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군 장병들을 지역 주민으로 끌어 안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민관군의 상생 협력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엔 최문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인들이 일출배벽을 나와도 대부분 의지로 나가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우리 상가에서 예전부터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부대별로 위수 지역을 춘천이나 철원동지까지 확대하지 말고 지역으로 지원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지난해에 제가 강원개발연구원과 합동해서 왜 군인들이 일출예방 나가면 예지로 나가는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설명 내용을 보면은 예지로 나가는 이유는 현재 사방거리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만은 상가 시설이 노후화됐고 가격이 비싸다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고 사장리에서 일출예방 나왔을 시 무엇을 하냐 하는 조사를 해봤더니까 1차로 밥 먹고 2차로 PC방에서 지내다 귀대한다라는 의견이 65%가 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출예방 장병들은 군인이 아니고 손님입니다. 2년 동안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손님입니다. 손님의 기호에 맞게 시설이 바뀌고 그래야 장사가 됩니다. 따라서 저는 군인들 기호에 맞는 개범관 수준의 영화관이나 이들이 즐겨 누릴 수 있는 놀거리와 공원을 만들어서 이 장병들이 일출예방 나와도 딴 데 안 가고 우리 지역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원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 장병들이 우리 화천군의 주민보다 더 많습니다. 한 3만 5천 명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고작 1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진입로 환경정비나 페스티벌 예산이 그것뿐이죠. 주둔 부대들과 수시 만남의 행사가 전무하고 이례적인 격식 만남 행사만 합니다. 이런 만남은 서로 간에 체면만 차릴 뿐 생산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군 장병들의 바람은 딱딱하고 무료한 시간을 풀어줄 것을 찾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대회를 수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별로 따져보니 화천 관내에 대대가 한 70여 개 정도 됩니다. 83개 마을과 자매 결연을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인 가족들이 안심하고 교육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여가 사정과 취미를 배울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지휘관을 설득하고 그리고 교류하고 또한 장병들과 대화의 장도 마련해서 휴가는 집에 갈지라도 외출 외박은 지역에서 머물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하여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얻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공약이라고 합니다. 두 후보께서도 공약을 제시하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보고 상호 질의응답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재원 후보께서 1분 30초간 자신의 공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군은 농업군입니다. 농민이 잘 사는 군정, 즉 농업 정책을 군정 기조로 삼고자 합니다. 재래식 관행농법 이제는 버리고 제도적으로 시설농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관련 지원 예산을 임기 중 지금의 배 수준 25억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경제를 살리는 군정을 만들겠습니다. 재래시장, 임산물 판매 시장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농공단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제2농공 산업단지를 조성,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총력하겠습니다.
대표 먹거리 꼭 개발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과 효도하는 군정 만들겠습니다. 교육 경비 지원 약 6억 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학교 시설과 프로그램을 점검, 보완하고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까지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긴급 효도 1,000원 택시 운영하겠습니다. 보훈수당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까지 인상하겠습니다. 네 번째, 살고 싶은 지역 만든 군정,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네, 최문순 후보 잘 들으셨죠? 이재원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1분 동안 질문해 주시고 이재원 후보께서는 곧바로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니페스토 공약 발표를 통해서 발표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소득 작물 임산 연료를 위한 고소득 작물 연구 개발 실험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을 보면은 거기에 나온 걸 보면은 특성화 전략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고소득 작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에 특성화 전략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군정의 표현을 보면은 재래시장을 임산물 전문시장으로 변모시키겠다 하고 그다음에 임산물 집화장 가공시설을 건립을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재원 마련과 과연 우리 군의 그 재래시장을 임산물 전문시장으로 변모했을지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재원 후보 네. 답변해 주시죠. 예. 네, 특성화 전략 농업에 대해서는 저희 화천농업은 재래식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반짓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탈, 비가 적게 와서 탈. 이런 농업으로는 농업의 경쟁력에선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성화 전략이라는 농업 전문 기관이나 학계 그리고 관련자들과 실험하고 연구해서 우리 지역 토양에 맞는 그러한 작물을 개발해내는 것이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예산 만드는 것은 농업 관련 국가기관에 전문 특성화 전략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채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천 재래시장, 지금 재래시장 장사가 안 되고 과거 생필품 파는 수준뿐이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재래시장에서 과연 어떠한 소득이 날까요? 결과적으로 재래시장을 변모시키려면 화천이 산이 86%입니다. 그 산지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채취하고 재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많이 만들어서 임산물을 팔 수 있는 전문 시장으로 육성을 했을 때 우리 화천 상인들에 대한 소득도 높아질 뿐더러 상인들께서 혹 거부 반응을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설득 노력하여 상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리도록 그렇게 해서 화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최문순 후보. 이재원 후보의 전체적인 공약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군 관내 물론 산이 한 70% 정도 천면적을 차지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 효과를 늘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 재래시장을 임산물 양용시장으로 전문해서 변화시킨다는 것과 또 산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우리 농촌의 농경지에서 얻어오는 소득과 비교할 적에 사실상 이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돈벌이가 되고 과연 성공의 여지가 있나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래도 걱정 덜하고 근심 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인산물을 경영하는 전문 시장으로 재래시장을 변만드는 것은 사실상 힘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대로 최문순 후보께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공약을 아이들의 꿈을 이루는 교육 환경의 최고의 군으로 화천군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교육열,
학생들의 학습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우리 화천의 교육 환경은 너무 열악합니다. 우수한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적 여건에 충족지 못해서 학업 공부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다리를 놓고 도로를 놓는 것은 후에 훌륭히 교육받은 아이들에게 미루더라 하더라도 아이들의 교육은 시기를 놓칠 수 없는 만큼 제가 군수가 된다면 이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충해서 미래의 인재 육성에 최대의 힘을 기울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활력 있는 지역 경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제 특성상 군인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구조이나 경영 금연화 시설이 너무나 명세합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수가 제일 큰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화천에 있는 오일장 당하 오거리서부터 배수 펌프장까지 가 있는 그런 준주거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민자를 개발해서 더욱 개발을 촉진시키고 또한 현 오일장터의 주차장을 건물을 세울 수 있고 하고 1층은 주차장과 장터로 하고 나머지는 건물에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진행했음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재현 후보 잘 들으셨죠? 네. 마찬가지로 최문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1분 동안 질문을 해주시고 곧바로 최문순 후보께서는 1분 30초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최 후보 공약집을 보면 교육에 대해서 공약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네, 중고교생을 해외 연수를 확대하고 해외 유학생까지도 선발 지원한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유학생을 선발해서 1년간 보내려면 한 사람에게 드는 돈이 상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만들어 주셔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 공약 내용 중 보면 관내 고등학교에 특성화학과 즉 경찰학과, 행정학과, 부사관학과를 신설한다고 이렇게 공약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관내에 일반고를 대상인지 정보고를 대상인지 어떻게 특성화학교를 만들겠다, 설치를 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는데 이 공약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되려 학생들에 대한 기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견면을 높여줘야 됩니다. 동기를 유발시켜줘야 됩니다. 따라서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선발해서 해외 견학을 많이 보내고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과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발표하는 세계 100대 대학 아니면 50대 대학 이러한 유수한 대학에 유학 가서 공부할 실력은 되나 돈이 없어 머뭇거리는 우리 지역의 인재를 발굴해서 군비나 자부담을 약간으로 해서 유학을 보내서 그네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작게는 화천군의 재원뿐만이 아니라 크게는 이 나라에 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기성세대로서 후세대를 위한 바른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예반했고 확실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산의 문제로 따진다면은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 유학 간다 하면은 제 주변에서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만은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군비로 해서 없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특성화학과의 문제입니다. 화천에 군부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화천에 공무원을 채용해도 지역 사람이 합격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과 젊은이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내 고등학교에다 실시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훈 후보께서도 최문순 후보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유학생 한 명을 1년에 보내는데 8천만 원, 수천만 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빚도 많고 이 재정 형편이 넉넉하고 자립도가 높아진 뒤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너무 실현 가능하지 못한 공약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천 군정에 대해서 너무 허황된 공약을 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학과를 만든다. 이런 예는 없습니다. 고등학교에 특성화학교, 경찰학과, 행정학과, 부사관학교
전국 고등학교를 찾아봐도 이런 학과는 없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있을지언정이라도 이런 지금 최 후보가 내놓는 과는 이것은 전문대학에서나 설치되는 과지 고등학교에 이런 과를 만든다.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혹 혼돈을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공약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공약에 관해서는 아직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잠시 후 공약 토론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후보자들에게 개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최문순 후보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문순 후보는 화천군의 기획감사실장과 부군수를 역임하셨죠. 정갑철 군수 12년 군정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를 해주시고 최근 공직비리와 기강회의 사태에 대해서 재임 기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난 행정을 평가할 때 유신 독재자로 평가됨이 매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만큼 일기까지, 우리가 이만큼 살기까지 애쓰고 노력하시고 기반을 만드신 공과는 뒤로 하고 다만 민주주의 저해자려니 유신 독재니 정치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가는 한 단면만 보고 그 부분만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철 군수님의 지난 12년간 우리 화천을 위한 행적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산천의 축제를 통해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화천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는 남북 간의 긴장으로 인한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농자재값 인상 FTA 등 농민들이 점점 어렵게 살게 됐고 일부이지만 군정에 대한 양극화 의견 대립 등에 있는 상황은 앞으로 민선과 지역 화합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재훈 후보께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훈 후보께서는 화천군 의회의원으로 2006년부터 8년 동안 재임을 했었습니다. 역시 정갑철 군수 12년 군정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해 주시고 최근 공직비리와 기강회의 사태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제기관인 의회의 의원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역할에 충실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늬만 지방자치이지 20년간 공무원이 단체장이 되어 경직된 분위기를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인지사 만인지상격인 군수에게 감히 직언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창의적인 생각 전달 안 됩니다. 변화를 위한 의견 제시 안 됩니다. 자신의 신상에 관해서나 또는 시책에 관해서 문제점을 제시했다간 자칫 불량한 자로 낙인 찍혀 오랜 세월 동안 불이익도 받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 공무원들 중에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질환 앓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같은 공직 계급사회가 단체장의 줄서기, 부안해동하며 변화없이 민선지방자치 본질을 외면한 채 무조건 복종, 이것이 문제입니다. 공무원들 누구나가 가슴속에 있는 불만, 애로사항, 이것을 해결하도록 시급히 마련됩니다. 공무원들이 근무 중에 음주, 공무원과 업자들이 상습적인 도박, 뇌물수수, 공문서 위조 등 형사처벌받고도 또다시 재범하는 율이 높더군요. 혹 최 후보께서도 이런 부분에 결부되셨지 않나요? 취임 시 즉각 설문조사 실시하겠습니다. 1대1 멘토 기회 제공과 더불어 반기별 끝장 토론 기회를 만들어서 공무원들 가슴속에 짐을 비워주고 군수를 비토해도 받아들이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약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5분 동안 자유롭게 진행을 해주시되 내용은 반드시 공약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상대 후보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훈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 후보께 이런 말씀을 묻겠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본 후보자에게 퍼지고 있는 루머 중 가스 사업을 해서 엄청난 수입을 올렸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시내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예. 음해 저질성 인신공격입니다. 이는 군수 선거와 관련된 흑색 선전입니다. 가스와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엄청난 수입을 올렸다는 것도 거짓이고 사실로 밝혀지면 군수 후보를 즉시 사퇴하겠습니다. 다만 제 아내가 잠시 사무를 봐준 적은 있었고 오해를 일으킬 만한 소지는 일부 있었지만 불순한 세력들이 군민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군수 선거에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흑색 선전은 사회에 필요하고로서 사라져야 하며 후보자를 비방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마땅히 죗값을 받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건설적인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농업 분야에 대해서 저는 정책 기조로 삼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최 후보께서도 공약집을 보면 농업에 대한 이야기가 다수 나옵니다. 세 번째 이 내용에 보면은 농산물 해외 수출량을 대폭 늘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농산물 해외 수출하는 품목이 뭐죠? 우리 화천군에 해외 수출하는 농산물이 파프리카, 백합 이런 종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FTA가 체결됨에 따라서 세계 무역 개방이 시장이 많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FTA가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활용하면 이에 따라서 우리가 더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만치 마시고요. 파프리카와 백합, 물론 산해면 지역에서 화훼 농가에서 일부 수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출했던 게 이제는 정지가 됐고, 화훼 분야가 이제는 호황을 받는 시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서 사창리에 있는 화훼 농가도 다른 농법으로다가 이렇게 변경돼서 농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수출량을 늘린다고 했길래 갑자기 뭔 수출이 하고 있나 이런 농작물이 없는데 어떤 이런 공약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축산 사료와 연계해서 원자재 직수입을 하겠다. 축산 사료와 원자재 직수입을 하겠다. 물량도 작고 이 축산 농가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또는 무역업자도 없는데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FTA가 체결되면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무역 시장이 개방됩니다. 따라서 중국의 싼 농산물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홍명강성에 많이 재배가 있는 푸독수수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80% 정도 등습됐을 적에 A 시리즈를 담아갖고 펌백에 들어오면은 지금보다 사료값을 크게 절약할 수 있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지금 경영비를 한 2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들이 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우리 농업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올해 예산 아시죠? 작년에 부군수 하셨으니까. 농업 예산이 우리 예산의 한 1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가 아니죠. 11.8%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축산농가가 16.39%입니다. 제가 예산서 갖고 왔습니다. 축산농가가 지금 몇 농가 정도 이재원 의원 되는지 정리하십시오. 아십니까? 제가 예산서 갖고 왔는데 16.93%로서 375억 2,600만 원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축산농가가 지금 몇 농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우 축산농가가 제가 어느 농가 다 신고는 알지만 대략 계산해서 한 270농가 정도 됩니다. 한우 농가가요? 한우 축산이라 하면 한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 다요? 그럼 200여 개 농가인데 이것을 원자재를 수입하겠다. 이 원자재 수입이라는 게 소량을 수입할 수는 없습니다. 물량을 많이 수입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실현 제가 보더라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재원 의원님의 후보님의 생각이시고 우리 국민들과 복지와 소득을 위한다면은
조그맣던 적던 화천군에서 그걸 해야 되고 자, 그것이 좋습니다. 당연한 도리라고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축산 농가가 200농가가 아니고 474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해외 수출량,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사료 수입,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선거 때가 돼서 이런 공약을 내세웠을 때 이게 과연 실행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가 혼선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최무순 후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전 후보에 조금 답변을 드리겠어 제 시간을 활용해서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 사료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관계 공무원과 축산 농가를 중국에 현지 파견해서 실태 조사를 했고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까 앞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맹묘 삼천지계라는 얘기를 다 아실 겁니다. 이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열을 칭송하는 얘기 같지만은 조금 깊이 생각하면 교육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열악한 교육 환경이 아이들의 꿈을 막아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이를 위해서 3살부터 고등학교까지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고생의 해외 견학도 확대하여 견문을 넓히게 하고 일정 수준의 해외 대학을 희망할 시에는 유학도 적극 지원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행정, 부사관, 경찰 등 특수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취업 기반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다음에 오늘의 이기까지 수고하신 어르신들을 건강하고 편히 지내시도록 모시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모든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경로당 연락이 100% 지원하고 경로당별 도우미를 배치해서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게이트 벌정 비관임 시설을 완료하고 순회 진료를 확대해서 노인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무위탁 노인들이 편히 지낼 수 있는 주거 공간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지역경제 기반 마련입니다. 네, 상호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토론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부분입니다. 안정적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수가 단단해야 됩니다. 우리 화천읍이 인근의 양구읍보다 경기가 좀 덜하다 하는 것은 화천읍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가 양구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화천읍 경구 지역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화천읍 주거지역에 마련된 주차장을 1층은 주차장하고 2층, 3층은 임대주택이나 아파트를 건립하게 함으로써 인구 유입 시책에 고용하고 또 주택난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있는 관어 사업자도 건설업 하는 사람도 화천에서 먹고 자는 사람을 우대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만 갖다 놓고 예지에서 주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화천 사업자로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관공서 사용하는 물품도 화천서 구매하는 것을 의무화하겠고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도 화천 거주 주민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제적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정책 분야에서 말씀드리자면 농업정책 분야 기관을 화천군청 본청으로 이관해서 군수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농업 예산을 대폭 확충해서 농업 생산 시설을 넓히고 규모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보조 비율을 현재 50% 정도를 70%로 상향 조정하되 이것이 특정인이 아닌 모든 농민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형평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복지제도 정착해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엄마와 아내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분들이 소녀 시절에 갖고 있던 꿈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가족들도 화천 군민으로서 당당한 대우를 받도록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가 협소하고 가로등이 없고 하는 사안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천에서 20년 이상 근무했지만은 막상 제대할 때가 보니까 정든 곳을 떠나기 아쉬운 분들
화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보훈단체나 참전용사분들에 대한 예우도 강화해서 참전용사 사무실도 만들어 드리고 또 그분들의 예우수당도 높여드리고 그분들이 마지막 여생을 편히 보내고 보람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문화 과정, 장애에 대한 일자리도 만들고 장애인 이 복지센터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서로 모이고 해서 서로 상호 형통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못다한 의견은 상호 토론 시간이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산천어 축제에 방문한 외지 관광객들이 총 710억여 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 유발 효과가 806억 원이고 소득 유발 효과가 161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민의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사회보장과 교육 분야 지원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축제의 수익이 국민 전체 복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최문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산천어 축제는 이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화천군의 대표 브랜드로 그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이용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발전했으나 최근에는 우리 축제를 본딴 축제들이 많이 생겨나서 산천어 축제만의 특성과 차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실질적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체감적 효과가 적습니다. 그것은 지역적으로는 화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산천어 축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서나 산해면, 하남면 등의 지역 주민들은 축제의 효과성보다도 많은 예산의 투자에 따른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사안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산천어 축제를 패키지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법이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박은 사람이라서 하고 하면은 축제 참여 비용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 내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제공 방법을 강구해서 산천어 축제가 실질적 지역 주민들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원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공약 토론 5분을 발표하는 것으로 다 소진하고 저에게 기회도 안 주고 허황된 공약을 남발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방문객 숫자에 관심 두는 축제, 지역 소득 증대가 그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주도하여 공무원이 지원하는 형태여야 하는데 공무원이 갑이고 주민이 을이다. 일부 참여업소가 수익을 창출했으나 최고 수혜 지역이 춘천이라는 말 부인 못합니다. 축제가 열린 지 10년 됐습니다. 이젠 고비죠. 축제에 대한 어떠한 이젠 평가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아주 객관적으로 해서 손해를 감수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모든 관내 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이나 물품이나 구입 시 해당 업소 이용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군수가 앞장서서 지켜드리고 챙겨드릴 것입니다.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가해질 때 축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찾아내서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지원책을 만들어내서 이제 축제도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지역에 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모든 국민들 인식을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상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호 토론은 주제가 없는 자유 토론입니다. 역시 일방적인 발언보다는 질문과 토론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답변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근거 없는 비방만 아니면 어떤 주제도 가능합니다. 진행 방식은 앞서와 같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4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훈 후보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 후보 선관위에서 최 후보께서는 매니페스토 공약을 발표하실 때 공약 재임 중에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고 행정의 전문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무분별한 예산을 확보한 것도 있고 또 낭비한 경우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 또는 지지부진한 국민에 실망해 준 사례를 일부 제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우선 간동입니다. 베트남 만남회장, 물론 도비 받았습니다. 댐 밑에 양어장, 그 다음에 하나원, 이거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상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산약초 재배단지, BTL 사업, 이건 대안 없어서 산양리, 봉오리, 다목리 지역의 상권이 붕괴가 되고 초등학교 학생이 격감 존폐 위기까지 온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내면으로 가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물론 공사 중이지만 아직 준공 안 됐습니다. 고질적인 시내 주차난, 광덕 관광지 정비 부진, 발전이 아주 안 되고 소외받았던 곳이 바로 사내면이다.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남으로 가겠습니다. 박물관, 아직도 지지부진합니다. 동굴의 마을, 집성제 공장, 물론 당시 재임 중 6개월 이내에 흑자내겠다는 집성제 공장, 지금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 열차 펜션, 숙박업소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면은 4대강 사업, 수몰지역이라는 핑계로 원천리, 거래리, 대일이 농민들 농사 못 짓게 다 쫓아낸 사업입니다. 다음은 화천으로 오겠습니다. 축제장 하상을 초토화해서 생태가 파괴됐습니다. 250억을 들인 소도업 사업 성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레방아공원 100억 들여서 했습니다. 사료 판매장 농민들을 내쫓았습니다. 인도에 물길 설치한 거 아주 불편합니다. 물레방아는 작년에 박살 났습니다. 동천 이태국 문학관 40억 들었습니다. 이거 역시도 지금 운영 지지부진합니다. 상리에 가보면 서화산 빙벽 보이실 겁니다. 몇 명을 위한 빙벽을 만드는 것인지 자연경관 훼손해서 흉물로 만들어 있습니다. 자, 관리 운영비를 계상하지 않고 비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타당성 검토도 결여됐고 형식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냉정한 평가 받지 않고 결과적으로 권위주의의 상징 표본인 이 사업은 대체적으로 우리 최 후보께서 직간접적으로 주요 보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개입이 됐었을 것입니다. 군수에 직원할 뿐이라는 위치에 있었고 지금까지 후덕도 가장 많이 입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실패, 우리 최 후보께서 제가 다 열거는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거 개선책 있으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재원 후보께서는 당시 지방의회 의원이었습니다. 모든 예산과 사업은 군수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의회 승인과 심의가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재원은 예산 심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좋습니다. 생각하고 자, 예산 심의라고 생각했습니까? 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의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수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깃발만 꽂으면 들어오는 동료 의원들과 과연 제가 혼자서 나서갖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용하시는 군수님을 감히 상대할 수는 없었지요. 네, 다음 최무순 후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하반기까지 가정에서 그리고 식당에서 사용하는 LPG 가스와 관련한 엄청난 사회적 곤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2012년 10월 24일 이재원 후보의
1인의 발의로 가스업체 신규 허가 조건을 크게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현실상 하천 지역에서는 가스 판매 신규 허가를 어렵게 하였고, 본 조례 심의 당시 이재원 후보께서는 현 화천가스 판매업체가 7개 정도 많다. 지금의 사업성으로 보면 두세 개 정도는 과다하다라고 민생보다는 가스업체를 대변하는 식의 발언을 하여 본 조례의 제정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문제의 중심이 되었던 화천종합가스의 토지 및 건물이 이재원 후보의 부인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남에 따라서 우리 화천 국민들은 분노했고 또 조례안 철폐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천군 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급 사회단체와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모으고 시위하며 화천군 의회에 강력한 항의를 한 결과 2013년 5월 당시 피의원의 발의로 허가 조건이 완화된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 허가 조건이 완화된 조례에 의거해서 2013년 8월 달에 신중앙가스라는 업체가 관내에서 판매를 시작함에 따라서 가스 가격이 안정되어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재원 후보님이 화천업 소재 모 체육사 대표로 계실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제40회 도민초전 선수단 입을 담보 740벌을 4만 5천 원씩 총 3,300만 원에 3,330만 원에 화천체육회와 계약하고 납품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카파라는 제품을 납품하기로 했으나 실제 납품된 것은 입으면 물이 빠지는 짝퉁 상표가 붙은 가짜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화천군의 예산을 그만큼 손실되게 한 반면 이에 따라서 상표법 위반으로 2007년 4월 200만 원의 벌금을 물은 사항이 있습니다. 납품 당사자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가짜를 납품함으로써 더 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당시 상표법 위반에 대한 법률적 처벌은 받았지만 가짜 체육복을 납품함으로써 화천군 체육회에 끼친 금전적 손실에 있는 부분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묻혀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후보님께서 본인이 발의하고 제정했던 가스 조례안이 지방의원으로서 공적 신분에 과연 합당하였는지, 그리고 속기록을 보면 조례 제정 시 이재원 후보께서는 관내 가스업체 7개는 많다. 화천의 지금 사정으로 보면 두세 개 정도는 좀 더 과하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에 가스 사업을 하고 계셨는지 그 진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공소시도 지났지만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 후보로서 가짜 체육법을 납품함으로써 화천군에 끼친 손에 대해서 사과와 변상을 하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직접 관여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화천군의 문화 관광 분야의 예산이 368억 4천만 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관광 분야 예산이 9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처럼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는 피부로 와닿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보관이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후보부터 답변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관광시설물을 조성할 시에는 반드시 사후 경제 효과적 측면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경제와 지역 주민들의 주머니를 넉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경우 많은 예산에 수반된 DMZ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관광 사업의 효과가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화천시장과 동선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겨울철 이동이 불편하고 군사시설과 접근이 해 있어서 관광객의 접근이 원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예를 든다면 생활복지형 관광시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출 예방 장병들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시설, 농촌 농가를 중심으로 그린 투어식 관광산업 육성, 경제적 효과가 큰 전지 훈련장 등 운동장 시설 등을 해서 관광산업이 진정으로 지역 주민들과 경제에 맞물려 갈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앞서 말씀드린 DMZ과 연관된 사업들은 이에 대한 운영 방법을 좀 더 검토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재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광산업과 좀 동떨어지지만 제가 답변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LPG 가스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이 가스 사업은 분명히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제 후배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잠시 사무를 봐줬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 건물 잠시 우리 부인, 제 부인이, 제 집사람이 명의가 조금 왔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매 때문에 문제가 된 걸 도와주는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가스업체 많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가스업체 가스 가지고 장난쳐갖고 전국이 이틀이 멀다 하고 사고 납니다. 이런 부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번영에 주도하고 조례안 철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뒤에서 사주하고 조정하는지 이런 부분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중앙가스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거기 8m 이하가 아니고 10m도 넘습니다. 도로폭이. 그런데도 조례를 폐지하라 그래서 조례 폐지했습니다. 체육복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체육복은 당시 체육회에서 체육회 사무국장, 상임부회장 공정하게 비교 견적해갖고 아주 원품이라고 인정받고 납품했습니다. 선수들 다 잘 입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그 세제에다 넣고 밤새도록 놔줬기 때문에 그 물 빠졌다고 해서 가짜라는 오명받았습니다. 이런 걸 지금 그 본사에서도 저희한테 손해배상 요구 안 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건 모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느덧 토론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연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못다한 의견이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재훈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 여러분, 부지런한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로 부끄럼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지방자치 20년 공무원이 주도한 무늬만 지자체, 실제는 무소불위와 오만, 독선, 불통의 사회, 하고 싶은 말 못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자립도 최하위, 부패지수 높은 군, 농민은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은 어렵게 삽니다. 저의 의정생활 8년, 군민들의 서름을 대변, 그리고 사실과 다른 루머로 수많은 공격을 당했고 사랑하는 제 아내가 정신과 입원 치료까지도 받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정치 버리고 저 자연인으로 돌아갈까도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어쩌다 이지경, 파벌조성, 내 편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고 저 설거지하겠다는 뜻, 저 이재원만 할 수 있습니다. 야인의 길 혼자 걸어온 저 이재원, 의연하고 꿋꿋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관선고리 못 끊으면 앞으로 또 20년간 암울한 세상이 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아닌, 지도자 군수가 아닌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소신 있는 일꾼 군수 만들어주세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들의 손과 입에 화천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꼭 도와주세요. 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최무순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천 국민 여러분, 책임 있는 자리는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과 감동을 약속할 능력 있는 군수, 준비된 군수는 기호 1번 최문순 뿐입니다. 저는 화천의 미래를 꿈꾸게 할 실력이 있습니다. 저는 화천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완이 있습니다. 삼성에 이건희가 있다면, 현대자동차에 정몽구가 있다면 화천엔 준비된 CEO 최문순이 있습니다. 저는 농업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열정이 있습니다. 화천군 사회지 연합회장을 역임하는 등 농업의 고충과 땀의 가치를 압니다. 저는 황급히 어르신 복지를 실현할 근본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 없는 현재는 없고 현재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을 위해 수고하신 어르신들의 고마움을 언제나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36년의 공직생활로 지역 현안을 알고 그 해결의 방법을 알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은 저 최문순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화천을 위해서 화천에 준비된 일꾼 새누리당 기호 1번 최문순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동안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주신 그 후보자들 감사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의 토론회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는 축제라고 합니다. 그 축제의 완성은 투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화천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